최근 검찰청 홈페이지나 가짜 공문 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로 어떤 수법을 범인들이 사용하는지, 또 소비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할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보면 이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대담해지는 것 같은데요. 가짜 검찰 홈페이지를 이용한 수법까지 등장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화를 걸어서 뭐 당신 딸이 납치됐으니 돈을 보내라 이런 식으로 조금 아날로그적인 접근을 했다라고 한다면 네. 요즘엔 아예 검찰청 홈페이지를 스스로 방문하게끔 해서 본인들이 만들어낸 가짜 사건 번호를 보여주면서 정말 진짜처럼 믿게 만드는 그런 신종 사기 수법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감원에서는 이런 식의 사기 사건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소비자 경보 단계로 1단계인 주의를 발령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금감원 관계자의 얘기에 따르게 되면은 본인은 뭐 그런 거에 내가 사실 걸리겠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에 의해서 많이 좀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저희가 구체적인 사례를 좀 확인을 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전화를 걸어서 당신이 지금 그 대포 통장에 연루가 되어 있으니 한번 확인해봐라. 그러면 요즘에 사람들이 그런 거 안 믿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불러주는 주소로 한번 들어가서 검찰청 홈페이지에 가보세요라고 말을 한답니다. 그럼 검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게 되면 정말로 검찰청 홈페이지처럼 그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주민번호하고 이름하고 치게 되면 사건 번호가 가짜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그 사건 번호를 통해서 아, 내가 이런 식으로 좀 문제가 발생했구나라고 믿게끔 만들어지는 구조가 지금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뭐 그 검찰총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을 위조하기도 해서 사람들에게 진짜처럼 보여주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아예 그 사이트에서 진짜 중앙지검 검찰청 홈페이지로 연결되게끔 하는 또 그런 그 기술도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라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객관적인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전부 다 꺼내서 어디로 가져오세요. 우리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당신에게 돌려주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서 정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앞서 검찰 사이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런 정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늘어났는데요. 2013년도에 예를 들어서 뭐 피해 건수가 21,634건 정도였다고 하는데 현재는 지금 25,000건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고요. 금액이 사실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때는 한 1,500억 정도의 이제 피해를 봤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2,500억 원 정도, 그러니까 한 1,000억 원 정도가 사실 늘어난 셈이거든요. 네. 게다가 지금 경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매일 평균 67건 정도의 피해 사고가 접수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피해액도 6억 7천만 원 정도가 사실은 그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어서 생각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실제로 들으니까 진짜 많은 사람들이 네.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금융당국에서도 이런 보이스피싱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응책을 내놓고 있잖아요. 실제 뭐 저도 취재를 해보면 근원 목소리라고 해서 사기범들의 목소리를 실제 육성을 공개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대응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범죄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응책을 내놓으면 그 대응책을 보고 다시 또 새로운 범죄 수법을 개발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을 잡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제가 아는 변호사나 제가 아는 판검사들도 가끔 깜빡 속았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우리들이 스스로가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속을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경찰청하고 금감원에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가셔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사기 수법을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식의 자기 확신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더 오히려 문제를 크게 만드는 경향이 있으니까 일단 전화가 오면 무조건 전화를 끊어버리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서 그런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그런 작업도 필요할 것 같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다각도로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로 그 사람의 말이 맞는지 내지는 전화를 받을 때는 얼떨결에 그 말이 다 맞는 말인 것처럼 들리는데 끊고 나서 생각해보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천천히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일단 무조건적으로 전화가 오면
그 사람의 페이스에 말려들지 말고 좀 자기 스스로가 조금 페이스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좀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기범들이 워낙 교묘하다 그렇죠. 보니까 그걸 구별해내기가 사실상 사실 쉽지 어렵죠. 않은 게 네네. 사실이잖아요. 이런 보이스피싱 등 사기 행각을 벌였을 경우에 처벌을 받을 텐데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기죄를 그동안 의뢰를 해왔고 그렇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요즘은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특별하게 좀 더 그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지난 3월에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사실은 사기죄하고 처벌이나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은데요. 통장책이라든가 배달책이라든가 미수범이라든가 이런 분들까지 전부 다 처벌할 수 있게끔 지금 아예 만들어 놓고 특화된 그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네. 우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단순하게 뭐 아르바이트 등의 형태처럼 그러니까 단순하게 가담만 하는 상황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의 경우에도 혹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당연히 그들을 처벌받습니다. 지금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잡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액 아르바이트를 뭐 모집한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혹해서 거기 누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단순히 뭐 받아서 전달만 하면 됩니다라고 알려주지만 사실은 그거 하면서 5만 원 정도 받기도 하고 많으면 20만 원 정도 받기도 해요. 그리고 뭐 노숙자들도 사실 이용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게 한두 번 계속되다 보면 당연히 잡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식의 그 잡히는 사람들은 위에서는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본인 혼자서 전부 다 총대를 매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좀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어요라고 사실은 학생들이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지만 제가 네. 맡은 사건들 중에도 그러한 식으로 나는 이용당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말 를 판사님들이 받아주지를 않고요. 오히려 더 세게 처벌해요. 왜냐하면 그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런 그 고리가 끊어지지가 않고 계속해서 조금 가볍게 처벌받고 나서 또 하면 되지 또 하면 되지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 단순하게 나는 그냥 피해자다 또 스스로 그들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피해자가 아니라는 걸 인식해야 될 것 같고 아르바이트 이런 것 때문에 현혹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혹시라도 잘못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죠. 주의해서 들으셔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이 실제로 이제 피해가 일어났을 때의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정작 피해가 발생했을 때 범인을 잡거나 또 보상을 받는 방안 등이 쉽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그 돈은 이미 멀리 가버린 상태인 거고 내 통장에서 돈이 나갔다는 사실은 나오지만 실제 그 돈이 정말 보이스피싱 때문에 잃어버린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어디다 쓰고서 거짓말하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금융당국이나 이런 곳에서 책임져 주지를 않거든요. 게다가 중요한 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설계자라고 불리는 수뇌부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전화를 해서 유인하는 콜책이 따로 있고 그리고 또 피해자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한번 움직이면은 그 사람들을 확인하는 확인책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전달책이 있고 송금책이 있는 건데 가장 많이 잡히고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건 이 전달책과 송금책이에요. 그 윗선들이 사실 잘 안 잡혀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금융감독원이나 뭐 은행 같은 곳에서도 이 돈이 한번 나간 다음에는 그걸 찾아오기가 매우 어렵고 그들이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감도 못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 환급은 거의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 정작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나는 아니겠지, 내가 왜 걸렸을까 뭐 이런 그렇죠. 후기도 많다고 하셨는데 소비자들이 꼭 숙지해야 될 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수법은 뻔해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상대방 말에 계속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왜냐면 그들은 되게 숙련된 전문가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 친구 변호사도 사실은 이렇게 해서 2번인가 당했었는데 그 전화를 받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 말에 전부 다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는 일단 무조건적으로 전화를 끊어야 되고 자기 확신을 가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